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남보다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오시마 노부요리 지음, 고정미 옮김, 책들의 정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좀 없었을 뿐이라며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부정적 감정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정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이 감정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지, 부정적 감정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뇌를 자극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야기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나 질투심과 같은 타인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들을 자신의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기억을 왜곡시키는데요. 불리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해놓고는 당사자가 그 당시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기억이 날아갔다라는 말을 하는데 돈이 없다든가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계기로 감정이 격해지면 뇌의 기억을 정리하는 부위를 자극하여 기억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신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약속 시간에 늦어서 서둘러 나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오거나 지갑을 두고 나오는 등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서두르려는 감정에 기억을 정리하는 뇌의 부위가 자극을 받아 기억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기억이 흐려진 상태이므로 낭비를 하더라도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설령 쓸데없는 소비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자책하는 감정이 뇌를 자극하여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무의미한 소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은 잊어버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다음 날,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따져봐도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연한 표정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괜히 자신만 화가 치밀게 되고 분노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보통은 바로 어제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본인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더라도 그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잊어버리려는 방어 기제가 작용합니다. 서로 언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로부터 험한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과격한 행동을 했던 자신의 모습은 전부 잊어버리고 맙니다. 불리한 상황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고합니다. 이런 현상은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인하는 상품을 보면 할인 기간에 사두지 않으면 분명 손해야 하는 마음에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지갑을 들여다보면서 어라,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고 돈을 써버린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 그때 그걸 샀었지 하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저축을 못했으니 한동안은 돈을 아껴야 해라고 생각해도 자꾸 돈을 썼던 기억을 잊어버려서 절약을 하지 못합니다. 까짓 다음 달부터 저축하면 되지 하고 다짐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충동적 소비를 하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비를 반복하는 일이 하나의 습관처럼 변하게 됩니다.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돈을 썼던 걸 잊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지 못합니다. 돈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쓴 일 자체를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스트레스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회피만 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당신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든가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마치 히어로라도 된 듯 자신만의 정의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옳다는 구실을 방패 삼아 폭언을 내뱉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스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인해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빌린 쪽도 빌려준 쪽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며 거만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곧 상대의 기분을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인간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도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대척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적으로 인식합니다. 사람은 독선에 빠지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극도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직감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확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확신에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사람과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불안을 일으키는 유발제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불안에 빠지고 맙니다.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함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한참 남았는데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건만 이상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구매욕이 상승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뭐야, 돈 없다고 매일 우는 소리를 하면서 왜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지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안과 초조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산 것이니 내 행동은 옳았어 라며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의 변제가 밀리게 되면서 이자만 지불하는 나날이 계속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비싼 안마 의자를 구매하는 등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비 행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변제 기한은 다가오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눈앞의 이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는 학자금이나 신용카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부정적 감정이 뇌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계속 일을 하여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해. 그래서 안마 의자를 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변제일이 가까워지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속 돈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운을 뺏기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을 끌어당기는 감정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동창회에 참석해보면 학창 시절에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지금은 자신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친구를 향한 질투심이 치밀어 올라서 넌 공부를 참 못해서 그때는 바보가 아닌가 했어. 모두에게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참 징글징글했어 하며 상대를 매도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상대의 연봉이 높다는 사실에 상대를 질투하게 되어 일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상대를 비참한 기분에 빠뜨리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면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며 그 사람이 가진 운을 자신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로 인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본능의 표출과 같아서 정작 본인은 그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에는
상대를 내 밑으로 끌어내리면 상대가 누리고 있던 부와 행운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친구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나만 뒤처지게 된다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괴로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초라하고 가엾은 존재라고 생각되며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매도하고 비참함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만 비참하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상대의 현재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를 높여줄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 자존감이 상승하여 자기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성과도 커집니다. 또한 강박성 체질로 인해 항상 초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갑이나 통장과 눈싸움을 하며 도대체가 돈이 모이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 매달려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타인에게 여유가 없다거나 궁상맞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부족함 없이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도 자신처럼 돈이 없는 사람만 모이게 되고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처럼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전염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항상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 타인에게 약자로 취급받게 되고 그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돈을 관리한다 해도 주위 사람의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면 뇌의 자극을 받아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의욕이 저하되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본인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아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사고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제로는 낭비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강박적으로 사고하는 뇌의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체질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없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며 낭비했던 사실을 계속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슴속에 쌓아만 두는 체질이 있는데요. 걱정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매우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의리가 있고 꼼꼼한 데다가 인내심이 강한데도 이상하게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내면에 담아두고 발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며 타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견실한 사람은 쌓아둔 어지간한 일로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스트레스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스트레스가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분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그로 인해 모처럼 쌓아온 인간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함부로 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그동안 계속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참아왔으며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므로 자신에게는 잘못도 후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성실한 성격 탓에 늘 자신이 먼저 앞일을 판단하고 앞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일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여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당장 뭔가 손을 써 두어야만 한다는 걱정이 앞설 때는 오지 않은 미래의 일보단 현재에 충실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음속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 자신의 재능과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풍요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 남보다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당당하게 기분 좋게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